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이번 주에는 개각 대상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로 예정돼 있죠. 네. 이 야당을 중심으로 이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핵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예. 자, 지난 8일 청와대 개각 발표 당시에 조 후보자는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로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문가인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청와대 개각 발표 지난 8일이었죠. 이걸 잠깐 되짚어 보면은 당시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 조동호 후보자를 ICT 분야 전문가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예. 잠깐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조 후보자는 세계 최초로 이 와이브로 통신 기술, 그다음에 무선 충전 전기 버스 등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등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근데 바로 이 무선 충전 전기 버스와 관련해서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이 공세의 발원지는 자유한국당의 윤상직 의원입니다. 어떤 내용을 말했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동호 후보자가 이 무선 충전 전기차 사업에 한 10년간 한 800억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는데 예. 사업 성과가 미미하다 뭐 이런 거예요. 이 온라인 전기 자동차 영어로 이제 올레브라고 하는데요. 예. 이 지면을 통해서 무선으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 이 조 후보자는 2009년부터 이 올레브 사업을 주관을 해왔고 관련 회사를 설립하는 등 현재까지도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데요. 이 윤상직 의원의 그 자료를 살펴보면 온라인 전기차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은 지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50억 원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시작이 됐어요. 예. 이후에 지식경제부, 그다음에 국토해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부터 총 780억 7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었죠. 예. 그런데 이런 막대한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는 국내 세 곳에 불과하다라는 게 이 윤 의원의 지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대 공원의 코끼리 전기열차 6대, 그다음에 구미시 전기차 4대, 그리고 카이스트가 면피성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내 셔틀버스 2대, 뭐 이 정도라는 거죠. 네, 이 말씀하신 올레브 온라인 전기 자동차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조동호 장관 후보자가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그러니까 이제 주 후보자 측은 이 올레브 사업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이 원천 기술을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사업이다라는 이 입장인데요. 예. 이 온라인 전기차 기술은 2010년 미국 타임스 선정 세계 50대 발명품에 선정이 됐고요. 2013년에는 세계 경제 포럼이 선정한 세계 10대 유망 기술에도 뽑혔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최초로 만들다 보니까 안전 규격이 없고 이걸 연구자가 먼저 제시하는 등 이런 절차적인 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 예. 또 상용화를 위한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올레브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졸작이냐 아니면 잠재력이 있는 그런 유망한 기술이냐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자,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특허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 조 후보자가 이 카이스트를 통해서 등재한 뒤 외부 기업에 이전한 특허가 대략 한 230건이 좀 넘어요. 예. 근데 이 가운데 한 70%가량이 이 조 후보자가 관련돼 있는 회사에 집중돼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또 후보자는 이 카이스트로부터 기술 이전 성과로 한 1억 4천만 원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제 윤 의원의 주장인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조 후보자 측은 인센티브 수입 중 이 올레브와 관련 수입은 한 2,700만 원 정도다. 이것도 카이스트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이 특허에 관한 해명까지 들어봤는데 자, 의혹이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조 후보가 이사로 역임한 회사에 자녀를 특혜로 채용했다 이런 의혹도 한 가지 있고요. 또 이 처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가족들에 대한 의혹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의혹들도 이런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긴 하지만요. 이 과학기술 분야 수종으로서 정책에 대한 검증이 좀 묻혀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가족들에 관한 의혹들도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문제인 거죠. 예.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자칫 자녀와 부인 의혹에 초점이 모아지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과 관련된 검증이 좀 뒷전으로 밀리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야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나 부인 등 그 가족들에 대한 의혹도
검증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조동호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는 어떤 정책 질의, 뭐 예를 들면 5G 뭐 상용화나 규제 혁신 샌드박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검증보다는 좀 이런 어떤 가족들에 대한 의혹 검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인사청문회 험로가 예상이 되는데 그 결과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은 뭐 이 사람이 떠오르기가 거의 뭐 쉬운데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전 회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게이츠 회장은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재직할 당시에도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이 퇴직 후에도 빌 앤 멜린다 재단을 설립을 해서 뭐 에이즈 퇴치라든지 뭐 말라리아 퇴치 등 인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 빌 게이츠 전 회장이 좀 흥미로운 사안을 발표했어요. 뭐 올해의 10대 혁신 기술이 뭐냐, 뭐 이런 걸 자신이 발표했던 거죠. 네, 이 올해의 10대 혁신 기술은 매년 MIT의 과학기술 전문 접지죠.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매년 발표를 하잖아요. 2001년부터 발표했다고 하던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에게 맡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이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빌 게이츠 회장한테 의뢰해서 발표한 건데 사실 이 잡지가 이렇게 외부 인사한테 의뢰한 거는 빌 게이츠 회장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이제 게이츠 전 회장은 실험실에서 재배한 인공고기를 10대 혁신 기술 중에 하나로 꼽았어요. 이 게이츠 회장이 이걸 꼽을 이유는 이 실험실에서 단백질을 키우는 것이 뭐 식량 공급 뭐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가축은. 근데 이렇게 고기를 실험실에서 키우는 것은 뭐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림을 벌채한다거나 그다음에 가축이 방출하는 메탄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고기를 우리가 섭취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번 기술 선정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후일담을 하나 들었는데 이 MIT 측이 여러 가지 기술 후보군들을 한 20가지 정도 제시를 했는데 대부분 빌 게이츠가 거부를 하고 자신이 직접 뽑았다고요. 근데 뭐 게이츠 전 회장이 보면은 그 이 잡지가 제안한 어떤 그 기술보다도 자기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기술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또 건강과 관련된 기술들도 대거 꼽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 게이츠 회장이 이제 그 건강 뭐 아니면 웰빙과 관련한 몇 가지 좀 기술을 좀 꼽았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맞춤형 암 백신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암 백신이라는 거는 이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백신을 만들어서 암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잖아요. 현재 여러 나라에서 개발 중에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개인별로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이 암 백신도 맞춤으로 제작해야 되는데 그게 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예를 든 게 이제 먹는 알약 형태의 이제 그 캡슐형 내시경. 최근에도 이제 여러 차례 보도가 나갔었는데 이 알약처럼 생긴 캡슐을 삼기면 이제 내시경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3차 영상 캡처 등 이미지 정성이 가능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내시경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이건 좀 흥미롭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혈액 속의 DNA하고 RNA를 검사를 해서 임산부의 조기 출산 위험을 예측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미숙아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용화되면 정말 도움이 되겠네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21세기에 실패한 기술 10가지도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들이 꼽혔나요? 이 실패한 기술은 이제 빌 게이츠 전 회장이 선정한 건 아니고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잡지에서 선정을 한 건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구글 글래스라고 이렇게 뭐 안경을 쓰면 증강 현실이 되는 이게 이제 그 실패한 기술의 어떤 불명예를 안았는데 구글 글래스는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대체할 그 웨어러블 기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안경을 쓰면은 이게 몰래 카메라처럼 촬영할 수 있다. 안경인지 모르니까요. 이런 우려 때문에 이게 이제 실패한 기술이 됐었고요. 이 구글 글래스 외에도 실패한 기술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걸 꼽자면은 세그웨이라고 있잖아요. 이동 수단, 전자담배, 그리고 유전자 조작 아기 등이 꼽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록체인도 꼽혔는데요. 블록체인은 뭐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 암호화폐 투기 때문에 이게 또 실패한 기술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테크놀로지 리뷰 그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 실패한 기술을 처음에 설정할 때 굉장히 자기네들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 구상한 목표를 처음에 달성을 하더라도 나쁜 기술이 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이었는데 뭐 구글 글래스도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뭐 몰래 카메라로 될지는 처음에 아무도 예상 못했을 테니까. 뿐만이 아니라 뭐 플라스틱 용기나 셀카본까지도 실패한 기술로 꼽혔다고 하는데 빌 게이츠가 강조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